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명은 만주에서 한반도로 전해졌다고 했지?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농경과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어. 또 청동기 시대에는 집단 간 정복 전쟁으로 유력한 정치 세력인 족장, 즉 군장이 등장했다고 했지? 그러자 경제력, 즉 농경과 군사력, 즉 청동기가 막강한 선진 집단이 나타나 다른 집단을 정복하거나 연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야.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요동에서 고조선을 건국했지. 평양에서 건국했다고 하면 틀려. 고조선은 처음에는 요동 지역에 건국했다가 나중에는 한반도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했어. 만주와 요동 지역은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당시에는 중국 땅이 아니었지. 우리 땅이었어.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이야. 이 세 가지 유물이 주로 고조선 땅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지. 청동기 시대 족장, 군장의 무덤이 고인돌이었지. 고인돌에는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있어. 탁자식 고인돌은 테이블 모양으로 주로 만주, 요동,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되고 바둑판식 고인돌은 바둑판 모양으로 주로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돼.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을 고조선 문화라고 하는 거야. 청동기는 만들기 힘들었고 귀했으며 단단하지 못해서 무기나 농기구로 쓰기는 힘들었어. 대신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렸지.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등 주로 장식품이나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쓰였던 거야.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 단원에서 배웠지. 앞에서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의 영향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고조선 유물인 탁자형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는 주로 만주와 요동, 한반도 북부에서만 발견돼 고조선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지금은 만주와 요동이 중국 땅이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중국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청동기 문화는 중국에서 전래됐다고 하면 틀려. 나라를 세웠으니 건국 신화도 필요했겠지? 고조선 건국을 신성시하는 내용 말이야. 부여의 해모수,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것에도 건국 신화가 있잖아. 고조선도 있어. 바로 단군 이야기야. 이련의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이야기는 고조선 건국의 배경과 고조선 건국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고조선 건국 이야기.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단군 신화는 성경책처럼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됐어.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해석해봐야 해. 하나씩 보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고조선도 나라니까 건국 이념이 있겠지? 바로 홍익인간이야. 이 구절은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나타내고 있어. 홍익인간, 홍, 넓다, 익, 이롭다, 인간, 인간을, 즉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지배 세력에 의한 정복과 질서를 보여주지. 쉽게 말하면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점령하고 너희를 이롭게 해주려고 한다며 정복을 합리화시킨 거야. 즉 홍익인간은 지배 세력의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 바람과 비, 구름은 농사 짓는데 필수적이지.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은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웅녀. 고조선 건국 세력의 특정 동물인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한글로 풀면 곰 웅자에 여자 여자야. 환웅은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인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돼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한 웅녀는 이주민을 의미해. 그래서 결국 환웅과 웅녀는 결혼했지. 즉 토착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든 나라가 고조선인 거야. 단군왕검. 단군왕검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왕검이 결합된 거야.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배웠지?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 때 건국됐으니 당연히 단군왕검이 제사장, 즉 종교와 정치 지도자, 즉 정치를 모두 지배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겠네. 즉 단군왕검의 명칭은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보여주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됐지. 그런데 청동기 문화는 한계가 있었어.
청동기는 약해서 농사를 짓기 힘들었고 정복전쟁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철을 만들고 이용하는 법을 배웠지. 청동기 시대 다음은 철기 시대야. 철기 문화는 우리 스스로 발전시킨 게 아니야. 중국 춘추 시대 다음은 전국 시대지. 기원전 5에서 4세기가 되자 중국 전국 시대의 혼란을 피해 중국에서 많은 유의민이 고조선으로 이주해와 철기 문화를 전파했어. 중국 전국 시대 때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져 많은 나라가 생겨났다고 배웠었지. 이때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도망쳐온 유의민들이 고조선의 철기 문화를 알려준 거야. 청동기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였지만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도망쳐온 유의민들이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청동기는 독자적, 철기는 중국 전례로 기억해. 시험에 잘 나와. 즉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했던 거야. 그런데 철기 시대였지만 여전히 청동기도 사용됐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달해. 그걸 증명하는 유물이 있어. 넓적했던 비파형 동검은 좁고 날카롭게 생긴 세형 동검으로, 무늬가 거칠었던 거친 무늬 거울은 보다 세밀한 잔무늬 거울로 발전해 청동기 시대 초기보다 더 정교해졌지. 기억하세요. 청동기 시대 전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 후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철은 청동보다 세니까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점차 강력해졌어. 당시 중국에는 연나라가 있었지. 춘추시대 때 진, 제, 초, 오, 월 등 5개 나라. 전국시대 때 연, 진, 위, 초, 한, 제, 위 등 7개 나라가 세워졌다고 배웠었지. 바로 전국시대 7개 나라 중 하나였던 연나라는 고조선과 가장 가깝지. 그래서 고조선은 연나라와 교류하기도 했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발전했어. 연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전국시대 때의 화폐인 명도전이 고조선 지역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이야. 그걸 보고 고조선과 연나라가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고조선은 점차 강력해졌어. 청동시대 지배자 이름이 족장, 즉 군장이었다면 철기시대 지도자 이름은 왕이었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지배자의 호칭을 왕으로 정한 거야. 고조선은 점차 주변 여러 부족이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왕권은 점점 강력해져 왕위를 세습할 정도였으며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 등의 관리도 두었지. 청동기 시대에는 족장, 즉 군장을 추대받아 돌아가면서 했는데 철기시대가 되니까 한 사람이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왕권이 강력해졌어. 고조선은 2개의 조선으로 이루어졌어. 하나는 단군조선, 또 하나는 위만조선이야. 지금까지는 단군이 세운 단군조선을 배웠고 이제부터는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을 배울 거야. 중국 전국시대 칠웅, 연, 진, 위, 초, 한, 제, 위 중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 진을 멸망시킨 건 한나라였고 기원전 2세기 중국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혼란한 시기였는데 이때를 진한교책이라고 해. 이때 많은 중국 유의민들이 고조선, 즉 단군조선에 들어왔지. 그중 연나라 출신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신하가 되고 싶다며 고조선에 들어왔어. 당시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 무리들에게 국경을 지키게 했으나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위만은 결국 준왕을 배신하고 싸웠지. 단군조선도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어. 그래서 결국 위만이 준왕에 승리했지. 이때부터 위만이 왕이 된 위만조선이 시작된 거야. 위만조선은 당연히 철기 문화가 발전했겠지. 위만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어. 또한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삼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 위만조선의 인구는 50만 명이나 됐다고 해.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도 복잡해지고 또한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다양한 신분층이 존재했겠지. 나쁜 놈도 많았을 거고 억울한 사람도 많았겠지.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을 만들었어. 팔조법을 통해 고조선이 평등사회가 아니라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는 팔조법 8개 조항 중 3개의 조항만 전하고 있어. 고조선의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 중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노동력 중시. 도둑질한 자, 사유재산 인정은 노비로 삼는데 계급사회.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화폐 사용. 팔조법을 하나씩 보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인다는 조항으로 보아 피해자의 생명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어. 살인자의 생명까지 중시한다는 뜻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 중시란 피해자를 뜻하는 거야.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는 조항으로 보아 노동력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어.
왜냐고? 사람이 다치면 그만큼 일을 못하니까 노동력을 물어내라는 거지. 또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가 된다는 조항으로 보아 사유재산 인정과 노비라는 계급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용서받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보아 화폐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즉 고조선은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으며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화폐도 사용했고 노비가 있는 계급사회였고, 당시 지배층은 곡식, 즉 토지, 노동력, 즉 노비, 돈, 즉 화폐를 소유했던 걸로 보여. 단군조선은 연나라와 대립했고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대립했어. 기억합시다. 단군조선 연과 교류 또는 대립, 위만조선 한과 교류 또는 대립.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래서 한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고조선이 가로챘다고 여겨 고조선과 대립했는데, 고조선 북쪽에는 흉노가 있었지. 만약 고조선과 흉노가 손잡고 한나라를 공격하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한나라는 흉노와 고조선이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 고조선을 공격했지. 고조선의 우거왕은 한나라의 침입을 1년 동안이나 잘 막아냈지만 지배층이 분열해 결국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했어. 한나라는 고조선을 정복한 뒤 진번, 임둔, 랑랑, 현도 등 4개의 한 군현을 설치하고 다스렸어. 한 군현은 한나라의 지방 관청이라고 생각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같은 거야. 또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 유민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 사만, 즉 마한, 변한, 진안이 만들어졌어.